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겉모습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사람의 진짜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범할 땐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고 친절한 말투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갑자기 달라진 태도,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변화.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은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런 본성의 틈,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관계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신호, 말버릇은 본심을 숨기지 못한다. 표정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말투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하지만 말버릇은 다릅니다. 말버릇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해도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말버릇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버릇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많다. 나 예전에 말이야. 나도 그거 해봤지. 늘 대화가 나 중심으로 흐릅니다.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속은 비어있고 외부 인정에 의존합니다. 처음엔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사람입니다. 둘째, 남의 말을 끊는다. 대화는 주고받는 캐치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혼자 공을 들고 도망칩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태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은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욕구가 강하다. 말을 끊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한다. 저는 뭐 별것도 아닌데요.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겸손해 보이죠. 하지만 이 말 뒤엔 더 많은 칭찬과 관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낮추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우위를 확보하려는 심리입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야, 그냥 농담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농담은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던지는 말. 이건 유머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쾌해하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민하긴 하면서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하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가 모두 드러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이 조용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반면 위험한 사람일수록 말에 칼날이 섞여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심을 읽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옷은 말이 없지만 모든 걸 말해준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옷은 천조각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스타일 같아 보여도 그 속엔 그 사람의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단정한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마다 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즉, 이미지 관리에 몰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만 유난히 옷차림이 깔끔해지는 사람. 이들은 계산된 처세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옷차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정장이라도 누군가는 형식을 중시해서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려고 입습니다. 같은 화려한 옷이라도 어떤 이는 기분이 좋아서 입고 어떤 이는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입습니다. 즉, 패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의도입니다. 무심코 입은 옷 속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권력을 쥐면 본색은 반드시 드러난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엔 착해 보였던 사람도 작은 권력 하나만 쥐면 돌변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었을 겁니다. 팀장이 되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같이 웃던 사람이 이제는 명령조로 말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얼굴을 찌푸립니다. 혹은 돈을 조금 벌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친구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죠.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사람을 드러낼 뿐이다. 단지 역할극이었을 뿐인데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며칠 만에 달라졌습니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죠. 조금의 권력만 주어도 본성이 바뀝니다. 아니, 드러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신호는 쉽게 보입니다. 첫째, 직급이 올라가자 돌변하는 사람. 예전엔 동료 같았지만 이제는 갑처럼 군림합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권한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돈이 많아진 후 달라지는 사람. 태도는 변하고 말투는 거칠어지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속에 있던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셋째, 작은 권한 하나에도 흥분하는 사람. 직장에서 소소한 권한을 가지자마자 후배를 통제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임에서 총무가 되더니 돈 문제로 사람을 쥐고 흔듭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우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권력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세요. 평범할 때는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작은 권력이 시험대입니다. 거기서 교만해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을 보여줄 뿐이다. 이 말처럼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변했다면 그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버린다. 사람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책임감, 배려심, 그리고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듀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자주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 처음엔 만나자고 적극적입니다. 꼭 보자, 내가 살게.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면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약속이라면 갑자기 아파도 일이 생겨도 적어도 연락은 미리 합니다. 둘째, 이중 약속을 잡는 사람. 이미 약속이 있으면서 또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일 급한 일이 생겨서, 중요한 자리가 갑자기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한쪽 약속을 취소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합니다. 누가 더 이득이 되는지, 누가 더 중요해 보이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계산에서 밀릴 때마다 버려집니다. 셋째, 말은 앞서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다음 주에 시간 비워둘게. 연락할게. 하지만 그 말은 끝입니다. 연락도 없고 실행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거짓말이라기보다 책임지지 않는 말버릇에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관계 안에서 계속 실망을 줍니다. 계속 당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편할 땐 연락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빠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땐 큰 행동보다 작은 습관을 보세요. 말보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보세요.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결국 가볍게 취급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해친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잘 나갈 때보다 남이 잘 나갈 때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향이고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가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고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투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과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린다. 와, 대단하다. 축하해. 그런데 며칠 뒤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지. 원래 저런 애들은 오래 못 가. 말은 축하처럼 들리지만 속엔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저 견디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깎아내릴 겁니다. 둘째,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한다.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보이겠네? 말끝마다 당신을 올려주는 척하면서 미묘하게 찔러냅니다. 칭찬인지 공격인지 모를 말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질투의 언어입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꾼다. 너 상 받았다며? 근데 나도 예전에 그거 하려다 말았어. 나도 그런 기회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들은 당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의 성장과 함께 점점 표적이 됩니다. 처음엔 칭찬합니다. 그 다음엔 견제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질투는 멀리서 보면 불편함이지만 가까이 두면 공격이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은 말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합니다. 반대로 불편해하고 비꼬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입은 옷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에서,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에서, 약속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남의 성공을 대하는 반응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신뢰를 맹목적으로 주지 마세요.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단단한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당신에게 다음 영상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